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리더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그림이 나와서 미안해요. 네, 오늘 저번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우리 뼈대 계통의 기말고사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먼저 어깨 관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견갑골의 글레노이드 캐비티랑 상완골의 헤드 부분이 만나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 날개뼈의 이 부분을 글레노이드 캐비티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 휴메러스 상완골의 윗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구조가 만나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데, 이 어깨 관절은 버렌서켓 관절, 즉 구상 관절이라고 해요. 이 구상 관절은 각의 제한이 없어가지고 움직임이 엄청 자유로운 관절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이런 구상 관절은 견관절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었죠? 힙 조인트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인대 같은 것들이 느슨하게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만큼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하지만 인대 같은 것들이 조금 느슨하기 때문에 탈구 같은 것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탈구의 위험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관절순이라는 관절 보조물이 특이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 테두리, 글레노이드 레브럼은 이 글레노이드 캐비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완골두가 이 관절강에 조금 더 단단하고 깊게 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운동성에 있어서 각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느 방향에나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윤활 주머니가 많겠죠? 4개나 있다고 해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견관절은 다수의 인대에 의해서 지지된다고 합니다. 크게 글레노이드 휴메럴, 코라코 휴메럴, 트랜스버스 휴메럴 총 3개의 인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글레노이드 캐비티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 상골이 휴메로스일 텐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이어주는 인대 글레노 휴메럴 리거먼트, 그리고 코라코이드 오해돌기가 여기인데, 오해돌기랑 휴메럴 이어주는 인대, 그리고 트랜스버스면 가로 인대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인대에 의해서 우리 견관절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그 견관절의 주위를 둘러싼 근육군을 살펴볼 건데, 로테이트 커프가 대표적입니다. 로테이트 커프는 우리 회전 근개라고 하는데, 이 회전 근개는 이 팔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군을 의미해요. 그래서 총 4가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으로 이제 총 4가지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견갑골에 있어서 우리 뒷부분에 가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시는 영어로 스파이나토스라고 했어요. 우리 그래서 이 가시 위에 있는 근육을 슈프라 스파이나토스이고, 그리고 이 가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인프라였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스파이나투스라고 해서 이렇게 극상근, 극하근이 이렇게 2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극하근 아래에 있는 이 한 줄기의 갈래를 우리 소원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레스 마이너 소원근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견갑하근은 우리 날개뼈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뼈 앞쪽에 있어가지고 이 상완골까지 이어지는 근육을 우리는 견갑하근 서브 스케플라리스 머슬이라고 해서, 이렇게 총 4가지 근육에 의해서 회전 근개, 우리 팔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군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엘보 조인트입니다. 우리 엘보 조인트는 경첩관절, 즉
힌지 조인트라고 합니다. 우리 경첩이라고 하면은 그 문짝에 붙어 있는 어떤 그 은색 판때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문이 닫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체에서 봤을 때 마치 플렉션 그리고 이렇게 펴 있는 상태를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굽힘 그거 편 운동이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이 팔꿈치도 마치 이 문에 있는 경첩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생긴 관절을 우리는 경첩 관절이라고 하고 이 팔굽 관절은 상골, 요골, 척골이 모두 관절을 이루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절들이 하나의 관절 주머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총 3개의 관절이 만나서 팔굽 관절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먼저 활차와 활차절은, 그리고 소두와 요골두, 그리고 근이요골과 척골 관절, 이렇게 3개의 관절이 만나서 팔굽 관절, 엘보우 조인트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3가지의 관절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고, 그리고 관절 주머니도 강해야겠죠. 인대도 많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인대들을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요. 제가 아까 하나의 관절 주머니 안에 이 3가지 관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관절 주머니의 이름은 팔꿈치 머리 윤활 주머니, 오레크레논 벌사라고 합니다. 이 오레크레논은 주두, 이 주두는 팔꿈치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머리에 있는 이 윤활 주머니가 팔꿈치 위를 지나는 힘줄의 운동을 쉽게 일어나도록 도우면서 이러한 플렉션과 인플렉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요척 관절입니다. 요척 관절은 레디어스와 울나가 만나 조인트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요척 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팔꿈치에 있는 부분을 프록시말이라고 하고, 우리 이 요척 관절이 이 손목 부위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디스탈이라고 하는데, 지금 알아볼 거는 프록시말 레디오 울나 조인트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 여기가 요골이고 여기가 척골인데, 요골의 머리가 척골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레디오 울나의 프록시말 부분은 요골두가 척골에 붙어 있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완전히 서컴덕션까지는 아니지만 로테이션 정도의 움직임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절을 차축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로테이션 움직임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관절 주머니 바깥에서 이제 로테이션 할 때 완전히 서컴덕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가 있는데, 그러한 인대를 돌림인대, 윤상인대라고 한다고 해요. 자, 예전에 제가 그 골격의 기본 구조를 설명할 때 요골과 척골 사이에 하나의 인대막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골간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터 오세우스 멤브레인. 이거 뭔가 인대니까 뼈와 뼈가 안 만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관절이 아니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윤활 관절처럼 막 움직임이 자유로운 관절은 아니지만 섬유성 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섬유 관절이고 인대 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관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막이 이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골과 척골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이 골간막이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잠시 물 좀 먹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자면 이제 손과 손가락 사이에 관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우리 타원 관절이었죠. 그래서 손과 손가락 사이의 관절은 우리 타원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타원 관절은 다양한 움직임들이 가능한 관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일 때는 손에 있는 작은 근육과 아래 팔의 근육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손가락 자체에는 근육이 없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손과 이 손목 부분의 근육에서 힘줄이 손가락 쪽으로 뻗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은 손가락 근육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손에 있는 근육들의 힘줄이 그 손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힘줄이 움직이게 되고 그 힘줄에 의해서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안장 관절이라고 특별한 구조가 하나 존재하는데 이것은 엄지, 첫 번째 중소골인 엄지와 이 엄지 밑에 있는 소목뼈, 대능형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이하게도 맞섬 운동이 가능한데 이 대립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엄지와 다른 손가락이 서로 맞닿아서 만나는 그러한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섬 운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안장 관절은 가동성이 좋기 때문에 세밀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손과 손목 사이에 손가락 사이에 어떤 그 관절의 형태를 타원 관절이라고 했는데 이 타원 관절은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션, 에디덕션, 에비덕션, 설컴덕션 등 다양한 움직임들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손가락은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는 이곳은 그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경첩관절, 힌지 조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에 플렉션과 익스텐션 이 두 가지 운동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보시면 손의 안쪽 면, 즉 손바닥 면과 손 등면이 있죠. 이 손바닥 면에 있는 이 지지대를 우리는 굵은 지지대라고 하고, 그리고 손목 부분, 즉 손등에 있는 지지대를 익스텐설 지지대, 친근 지지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손바닥에 있는 근육군들은 손을 굽힐 때 사용하고, 그리고 손 등에 있는 근육군들은 손목을 위로 올릴 때, 즉 손목을 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것은 플렉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손등 쪽에 있는 것은 익스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굵은 지지대는 손목뼈 앞면에서 가로지르는 안쪽에 있는 강한 섬유띠를 의미하고요. 그로 인해 수근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관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 손바닥 면에 이렇게 가로로 되는 지지대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지대를 가로지르는 우리 세 가지 신경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신경을 정중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목을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손목에 있는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되려 이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신경통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통을 우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 즉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손목 근육이 발달하여 정중신경을 압박하여 생기는 신경통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신근 지지대를 먼저 보면은 굵은 지지대와 마찬가지로 손등에서 가로지르는 지지대를 의미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굵은 지지대는 손목이나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에 힘줄을 싸고 있다면 신근 지지대는 펴는 근육에 힘줄을 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 위로 올라가서 윤활집을 살펴보면은 아까 손가락 자체에는 근육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힘줄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는 윤활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윤활집은 힘줄을 감싸가지고 이 힘줄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손가락 표면에서 굽힘근에 힘줄을 둘러싼다고 해요. 이것이 굽힘근, 즉 플렉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익스텐설에도 있는데 아무래도 굽힘근보다는 윤활집이 적다고 해요. 이 윤활집 안에는 윤활액이 존재해서 우리 힘줄이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어깨 관절을 살펴보았는데 어깨 관절과 마찬가지로 고관절도 버렌 사켓 조인트입니다. 즉 구상 관절인데 이 엉덩 관절은 관골의 아세타블럼, 관골구와 이 피멀의 헤드 부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을 우리는 고관절, 힙 조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절 주머니는 대퇴목의 대부분과 대퇴골두를 덮고 있다고 해요. 자, 아까 어깨 관절이 조금 중요한 관절이고 또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구의 위험성이 되게 높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엉덩 관절도 이 고관절도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탈구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탈구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관절 보조물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아세타블럴 레이브럼이라고 한대요. 이것은 섬유 연골로서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깊이를 깊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치 어깨 관절에 있는 레이블럼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고관절은 우리 몸에 체중을 버텨주는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골반뼈와 이 대퇴골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골반뼈는 총 3개 장골, 좌골, 치골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골반뼈의 3가지 구성 요소 모두 대퇴골과 인대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두 인대가 있는데 우리 여기 아세타블럼 안쪽에서 이 대퇴골두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것을 대퇴골두 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퇴골두가 관골구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인대를 우리는 대퇴골두 인대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 관절은 팔꿈치 그리고 손가락 사이 관절과 마찬가지로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대퇴골 아래에 비골과 경골이 있는데 사실 이 비골은 이 무릎 관절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것은 여기까지가 티비아, 경골인데 경골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비골이 무릎 관절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대퇴골의 콘다일 관절윤기와 티비아의 관절윤기가 만나서 무릎 관절을 이룹니다. 앞쪽에 슬개골이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슬개골은 우리 무릎 앞쪽에서 무릎을 만져보았을 때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슬개골, 팜리티를 본이라고 하는데 팜리티어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 보시면 콘달과 콘다일이 만났죠, 지금. 근데 사실 뭔가 이게 어디 안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만나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것을 조금 보조해주기 위해서 우리 메니스커스 반월이 존재합니다. 내측 반월과 외측 반월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메니스커스 반달 연골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측 반월과 내측 반월이 이러한 콘다일 간의 만남을 조금 더 견고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체중을 지탱해 줄 때 완충 작용도 한다고 해요. 왜냐면 섬유 연골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무릎 관절도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관절이고 조금 형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대가 존재하는데, 먼저 안쪽에 포스테리얼, 엔테리얼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즉 십자인대, 전후 십자인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바깥쪽에 그 코어 라테랄 리가먼트, 한국어로 뭐지? 어쨌든 이 안쪽에 십자인대가 존재하고 바깥쪽에 인대가 한 쌍 존재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인대에 의해서 그 무릎이 단단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무릎 사이에는 지방패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윤활 주머니나 지방패드가 뼈와 인대, 뼈와 힘줄 사이, 피부와 무릎뼈 사이에 존재해서 마찰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관절 바깥 부위에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코어 라테랄 리가먼트가 밖에 존재를 해서 이 무릎이 확 꺾이는 것을 예방해주는 탈구 예방을 해주고 지지력을 더욱더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뭐 주요 인대로는 팜리틸 리가먼트랑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 코어 라테랄 리가먼트가 존재한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발목 관절입니다. 발목 관절은 근접 관절, 이제는 질려. 무슨 운동이 가능하죠? 익스텐션 그리고 플렉션이 가능한 관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발목 관절은 티비아, 피불라, 탈루스가 모두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4개의 인대에 의해서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인버전 4번과 익스버전 외버는 발목뼈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인가 봐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윤활 관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윤활집이 있어가지고 힘줄을 감싸가지고 힘줄을 보호해주는 윤활집이 있고, 그리고 발의 근육은 우리 발이 아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치 형태를 지지해주고 신체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강의는 여기까지였고, 우리 해부학을 세 번째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 항상 공부하시는 당신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감사하고 공부 화이팅!